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민경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존 로크의 경제 철학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존 로크는 영국 출신의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1632년에 태어나 1704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로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국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또는 나라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문제로 젊은 로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사적 배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사적 배경입니다. 17세기 영국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찰스 1세, 제임스 2세, 크로멜 등의 독재로 영국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독재자의 통치란 즉흥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왕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법에 의하지 아니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인신보호법은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독재자는 이를 무시하며 각종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심지어 개인들이 가진 토지를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독재자가 생명, 자유와 재산을 멋대로 유린했던 것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젊은 로크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독재자로서 왕은 절대 권력을 쥐려고 했고, 의회는 그런 절대 권력을 제한하려는 과정에서 의회와 왕의 갈등은 격심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려는 두 가지 지적운동이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려는 두 가지 지적운동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필머였습니다. 필머는 1648년에 발표한 부권 정치에서 왕은 신에게서 지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법률도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는 왕의 것이고 국민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홉스는 1651년에 쓴 리바이던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신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통치자에게 전권을 백지 위임했다는 논리를 쓴 것입니다. 국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책은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일을 하든 말든 참말 말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에 공감할 로크는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경제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개인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나라, 그런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크가 생각할 때 국가의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가? 로크가 생각할 때 도덕적 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런 문제를 다룬 책이 로크의 저서 시민정부론입니다. 정치적 소용들이 휘말려 네덜란드에 망명 생활을 하면서 집필했습니다. 로크의 해답은 명쾌하고 간결합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해야 할 의무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라고 로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해야 할 의무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크가 하필이면 국가가 그런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은
권리 보유자라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right holder죠. right holder. 권리 보유자라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말을 빌려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소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로크는 자연권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크에게 소유란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존할 권리, 타인으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각자 노동을 통해 습득한 것을 가질 권리 등 그런 권리를 누가 주었다고 보았을까요? 나라가 주었다고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로크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런 권리를 신이,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지녔다는 의미에서 자연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 인권이라는 말로도 말합니다. 그런 권리를 신 또는 신이 주었다는 뜻은 그 권리가 얼마나 신성한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물론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크가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물질적 소유권, 즉 재산권이었습니다.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소유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듯이 그보다 훨씬 전에 등장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인류사의 뿌리 깊은 권리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물질적 소유권, 즉 재산권은 당연한 권리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가는 어떤 보상도 없이 예를 들면 개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규제합니다.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 공개념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세를 통해서 국가는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로크의 관심을 이끈 것은 물질적인 소유의 근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근원이 뭐냐 하는 문제였죠. 그 근원이 노동에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로크가 최초였습니다. 내 자신의 소유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 신체, 노동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속하지 않은 대상에 내 노동을 투입할 경우 그 대상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게 로크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 없는 땅을 내가 개간하면 그것은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소유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유산은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는 문제, 그렇죠? 또는 농장의 일꾼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생긴 것 모두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할 근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할 것입니다. 로크에게 정부의 과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보호를 국가의 도덕적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시민들은 이에 대해 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저항권입니다. 이것도 자연권이라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조차 지배자가 폭군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저항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항권입니다. 로크는 정부의 빈곤 정책도 국가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런 정책은 다만 그런 정책으로 일할 근면한 사람들의 의욕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로크의 생각이었습니다. 게으른 거지를 구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안 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로크의 사상이 오늘까지 영국 내는 물론 국제의회로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영국의 시민들에게 자유, 인격, 그리고 재산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서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로크를 연상하지 않고는 종교의 자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의 탈국유화를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크가 종교의 자유를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건 아닙니다. 다른 자유는 자연권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신론적 이유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우리 두뇌로는 종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무소불위의 왕권을 제약하면서 의회 중심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도 로크의 사상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주의가 오늘날에는 의회의 독재라는 또 다른 독재를 초래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76년에 일어난 미국 혁명은 정부의 목적에 거역하는 영국 왕에 대한 로크의 저항권의 실현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 헌법을 형성하는 데 미친 로크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말 경제계의 붕괴 후 활발히 전개되었던 재산권 담론은 권리에 관한 로크의 담론이었습니다. 아시아 한국도 로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의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종교 행사,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재산권의 수용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사법부의 독립성 등은 로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 헌법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